여수항의 크루즈 부두를 올해도 놀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도 어려운데 이번에는 중국발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고흥 물김의 작황 부진으로 어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겨울철 고수원이 원인인데 뾰족한 대책도 없어서 더 걱정입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여수 산단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금녀의 벽을 넘는 여성들의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분야에서는 성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195만 명을 기록하면서 제주와 부산 등 대도시는 호황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유치 실적에 저조했던 여수항은 올해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15만 톤급 접안 능력을 갖춘 여수 크루즈 부두입니다. 지난해 이곳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은 4,500여 명. 우리나라 전체 크루즈 관광객 195만 명의 0.2%에 불과합니다. 쇼핑 관광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 행사 하러 가면 여수 가면 쇼핑할 때가 있는데 이것부터 물어봐요. 일본이 이 쇼핑이 돼서 저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 입항이 확정된 크루즈는 단 2척. 관광객 수는 지난해의 20% 수준인 900명에 불과합니다. 지자체가 추가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사드 배치 추진에 반발한 중국이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금지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사후 면세점. 현재까지 여수 구도심 상가 60여 곳이 면세 매장으로 지정받아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후 면세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자를 하나 발간을 생각합니다. 명동처럼 이런 거리가 있으니 와서 충분히 쇼핑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행사의 경영 사정으로 지난달 예정됐던 크루즈 출항이 무산되는 등 연초부터 악재를 맞은 여수 크루즈 관광. 충분한 인프라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고흥 지역의 어민들은 물김을 걷어올리느라 하루가 빠듯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서 어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도하면의 김 위판장. 배 한가득 실려온 갓 채취한 물김이 위판을 기다립니다. 79,100원 25번. 하지만 기다리는 어민들의 속내는 그리 편치 않습니다. 생산량이 크게 줄어 하루 평균 180포대 위판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 조류로 인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거의 지금 200어가 중 거의 한 80에서 90%는 철거를 했고 자연산 채물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김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흥 물김의 올해 작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도와 해남 등 풍작을 이루고 있는 지역과 다르게 손실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소득 감소까지 예상돼 손익을 떠나 생활고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게다가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바다 환경 변화에 어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흥군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작황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관계기관하고 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재대책들 투입해가지고 채묘비를 좀 지원했고요. 재비를 또 요청한 상태입니다. 애써 가꾼 한해 농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어민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고흥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자연의 역습에 대비해 정확한 원인 파악과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여수 산단 석유화학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 산단 입주업체들은 주요 생산 제품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ABS 등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까지 파장이 확대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270여 개 입주업체의 지난해 총 생산액은 66조 1,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수출액은 33조 원 규모, 5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꽃과 나무 시장이 운영됩니다. 순천시와 순천정원문화산업발전협의회는 지역 내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17일간 협의 회원들이 직접 기른 먼나무와 가시나무 등을 시민들에게 판매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분재를 이용해 광장을 연출하는 분재 전시회가 함께 열리며 조경수 생산농가를 방문하는 정원 산책버스도 운영돼 농가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합니다. 오늘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약수재단에서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7번째 열리는 이번 약수제에서는 각 읍면동의 상생을 의미하는 합수제와 시립국악단의 재래악 공연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함께 올 한해 고로쇠 약수의 풍성한 채취와 지역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백운산 약수제는 대한민국 원조인 광양 지역 약수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화합을 기리기 위해 매년 경칩을 전후해 열리고 있으며 올해만 100만 리터 생산으로 30억 원의 농가 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경찰과 소방 등의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띕니다. 해양 분야에도 여성 구직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차별은 여전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해군 제3함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군인은 80여 명, 전체의 6% 수준입니다. 여전히 적은 비율이지만 대위와 소령 등 간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도 비슷한 실정.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우 최근 6년 사이 여성경찰관이 26% 늘어 180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경비함정 등 현장 근무자만 94명으로 여경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행정 서무 업무 역할에 국한되었으나 지금 현재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 업무라든가 안전센터 업무 그리고 경비함정 업무 등 다양하게. 하지만 출발의 문은 여전히 좁은 실정. 해경 함정요원의 경우 해기사 등 전문 자격을 채용 요건으로 꼽지만 실제 여성들은 해사대학 문턱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지난 2006년 해사대학에서 신입생 10명 중 여학생은 1명만 뽑았던 목포 해양대. 2017학년도에도 10.8% 비율에 그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학생 신입생을 10%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수업료 면제와 국비로 숙식까지 제공되는 해사대 혜택은 여전히 대부분 남학생들의 목. 3년 연속 국공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보다 애초에 적게 뽑는 방식으로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학생들이 승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은 남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취업률이 낮다고 봐야지. 남성 위주의 공간이었던 바다와 배. 기존 선박들이 남녀 구역을 구분하지 않아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든다는 등 업계의 기피 이유도 다양합니다. 승선 인력을 늘리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국립대인 해양대마저 여성들이 바다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교육 기회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제기된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정채 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 의장이 김모 의원의 지지를 받기 위해 3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당시 돈을 준 장소로 알려진 김모 의원의 아파트 CCTV를 확인했지만 박 의장의 방문 사실이 없는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사이에 발생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 진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이고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역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연루된 의원들에게 각각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식자재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장례식장에 납품되는 돼지고기의 납품량과 사용량이 달라 천여만 원어치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돼지고기의 조리 과정 중 무게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직위 해제된 조리사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시민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민원 해결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0일 광양읍을 시작으로 28일까지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시민 대화를 통해 1,200여 명의 주민들을 만나 260건의 시정 제안과 민원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접수한 민원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납세자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천세무서는 오늘 납세자의 날을 맞아 순천상공회의소와 순천세무사회 등 지역 경제단체와 함께 기념식을 갖고 모범 납세자 표창과 명예세무서장 위촉에 이어 다양한 부대 행사로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세무서는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며 학생 세금 교육과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 등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도 기행, 오늘은 걷기에 참 좋은 나주읍성입니다. 옛 건축물들은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나면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문화 해설가와 함께 목사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 조선시대 전라도의 관리들은 임금께 예를 올리기 위해 금성관에 모였습니다. 지방의 작은 궁궐로 불릴 정도로 성스럽게 여겨졌던 객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주 금성관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객사였습니다. 예전 역사시대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엄청 큰 거점 도시였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성관에서 조금만 걸으면 나주 목사의 살림집이었던 내아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나주. 이를 관리하는 목사는 그만큼 영광스럽기도 부패하기도 쉬운 자리였습니다. 청렴함을 생명처럼 여겼던 목사들의 이름은 대대로 내아에 남았습니다. 두 분 이름이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유석중 목사방, 김성일 목사방 이렇게. 나주 읍성을 둘러싼 4대문 가운데 하나인 서성문. 이곳엔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관군과 싸우다 전멸한 가슴 아픈 사연도 담겨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전봉준 장군하고 충 나라를 생각하는 그 같은 국민인데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백성들끼리. 큰 소시장이 있었던 나주엔 지금도 곰탕집들이 많습니다. 국물맛 진하기로 소문난 나주곰탕은 나들이객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1시간 남짓 산책하며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훑어볼 수 있는 나주읍성. 따뜻한 봄날 시간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은 나주행 버스에 몸을 맡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제72회 이달의 카메라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에 저희 여수문화방송 박찬호 카메라 기자가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순천만 그 생명의 빛깔을 통해 지금까지 방송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순천만의 다양한 생물과 생태계를 조명한 것과 독창적인 영상 구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고흥 소록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의 충돌에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방파제 앞 해상에서 4.87톤급 새우조망 어선이 바다에 정박해 있던 소형 낚싯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낚싯배가 침몰하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80살 김모 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새우조망 어선 선장 50살 김모 씨가 낚싯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자풀을 태우던 70대 남성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여수시 본강동에 있는 밭에서 자풀을 태우던 77살 이모 씨가 옷으로 옮겨붙은 불에 온몸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